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6월 26일 의정부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군 3사단은 6월 26일 새벽 포천에서 출발하여 이제 송우를 거쳐 축성역까지 왔는데, 축성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가자면은 축성역을 거쳐야 되는데 한 250고지 정도 됩니다. 근데 우측에는 이렇게 언덕이고 산이고 밑으로는 60m 정도 계곡이고, 그래서 아주 좁은데 거기는 대한민국의 목줄이고 북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거를 뚫리면은 의정부 서울까지 막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6.25 나기 전에 여기다가 진짜로 구축하든지 아니면은 전차 홀을 만들어서 전차가 빠지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깊이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놓고 가만히 놓고 모래를 와서 살짝 이렇게 전차 함정을 만들어서 전차가 빠지도록 하든지, 여기다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국군 9연대는 광년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국군 3년대는 어디로냐 흔적도 없이 퇴건 쪽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중요한 목줄 북문을, 대한민국 목줄을 그냥 국군이 하나도 없이 다 비워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참 나는 전사를 연구하면서 여기 답사했을 때 참 너무나도 통곡을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3사단이 조심조심해서 축성역으로 와서 보니까 국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축성역을 지나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자일리가 나오는데, 다일 근방에 이제 온 거죠, 인민군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포천에 국군 9연대고 3년대가 저렇게 참편주를 지금 의정부에 있는 7사단 유정 장군도 모르고 육군본부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포천 근방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2사단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포천으로 투입하라. 그래서 2사단장 이영근 사단장을 장병들을 전부 다 운동장 집합시키니까, 세상에 오늘 인민군이 남침할 건데 세상 24일 날 다 휴가 일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다 병력을 다 한대로 뭉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최병덕이가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있는 대로 그냥 우선 병력 있는 대로 다 모으고, 헌병식에서 대전 시내에 있는 장병들 다 귀대하라고 그래서 일출에 귀대처럼 사람들은 다 귀대라고 그래서 이제 병력을 이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5연대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천으로 가라 그랬는데, 5연대장은 백남권 대령입니다. 그런데 일본 미군에 배속되었고, 부연대장 박기성 중령은 부산 출장 중에서 차갑준 소령이 혼성 2개 대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대전에서 출발해서 용산역에 도착한 것이 26일 날 오후 8시입니다. 8시에 이제 바로 이제 의정부로 가라고 그래서 용산역에서 이제 의정부로 이제 온 거죠. 밤새도록 도로 행군해서 26일 새벽 의정부 7사단 사령부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50년 6월 26일 새벽 12시 7사단 사령부에 가니까, 사령부 최병참묵총장, 7사단장 유정준장, 2사단장 이영근 준장, 5연대 차갑준 소령 등이 모여 이렇게 작전을 회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최병덕 총장은 7사단은 1년대와 18년대로 하여금 26일 미명에 덕정에서 동두천을 거쳐 38선까지 진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2사단장은 5연대와 16년대로 하여금 축성역에서 포천을 향해 공격하시오. 그리고 포천을 탈환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제 대전에서 올라온 2사단 이영근 준장이 내일 오전 중에는 지금
15연대만 와 있지 16연대는 오질 않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15연대하고 16연대 2개 연대로 이렇게 송우리를 거쳐서 포천연을 탈환하라. 그러니까 이영근 사단장이 16연대와 22연대가 아직 의정부에 도착을 안 했으니까 2개 연대가 더 오면은 3개 연대로 해서 한꺼번에 밀어붙여야지 5연대 조금 갔다가 16년대 조금 갔다가 25년대 조금 갔다가 축자적으로 갔다가는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연대 2개 대대로는 인민군 1사단을 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니까 채병대가 고함을 지르면서 무슨 소리냐? 축성령이 돌파되면 적은 내일 의정부에 돌아온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온다. 그러니까 이영근 사단장이 아니 1개 사단을 1개 연대도 안 되는 2개 대대 가지고 어떻게 전차를 다 막아내고 인민군을 막아내느냐. 그건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16년대 25연대가 더 오면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방어를 해야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채병덕하고 이영근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그러면서 이영근 사단장이 채병덕 보고 여기서 이렇게 싸움을 해서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2개 사단, 2사단을 한강을 넘어서 한강 뚝에서 방어도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서울에 포기하고 한강으로 가려고 그러냐? 여기서 싸우면 국군이 다 죽지 방어를 못한다. 근데 한강에서는 방어면은 인민군을 방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고 언쟁이 벌어졌어요. 이영근 소장이 못한다고 하자 채병덕 총장은 상광 명령을 불복종하느냐. 그리고 고래고래 싸움을 하고 고함질하고 이제 되게 이제 시끄러웠었죠. 근데 이 싸우는 것을 보고 유정 7사단장이 이영근 사단장을 설득을 했어요. 이영근 사단장 동생이 이상근 연대장이요. 그런데 유정 장군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상근 3연대장이 축성령이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생 3연대장이 축성령이 있을 거니까 동생이 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성령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유정 장군이 이영근 사단장한테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마음이 바꿔졌어. 이영근 사단장이. 그러면서 이영근 사단장이 채병덕 참모총장한테 그러면 실탄을 충분히 주십시오. 5연대, 16연대, 25연대가 내일이면은 곧 여기 도착할 거니까 싸울 수 있도록 실탄에는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니까 채병덕 참모총장이 걱정하지 말라. 부평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이면 충분히 오고 군 차량도 있으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실탄을 보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어서 가시라. 그래서 이제 이영근 사단장은 채병덕 참모총장 말만 믿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의정부에 조금 올라가면은 축성령 밑에 호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의정부 신시가지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제 호원동이에요. 호원동으로 이제 간 거죠. 그게 구연대 연대본부예요. 그것은 이제 사단본부를 이제 쓰려고 이영근 사단장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그리 갔죠. 가는데 차소령 채병덕 참모총장이 차갑준 소령한테 임군 30대 전차를 파괴하라. 그러면 중령으로 특전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채병덕 참모총장이 차갑중 소령한테 명령 내리니까 차갑중은 안 된다. 못 갖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죠. 상관이 명령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대답을 했어. 차갑중 소령이 참모총장 명령이라 대답을 했지만은 전차를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전차를 어떻게 뭔 무기로 공격하는 방법도 교육도 한 번도 받은 일도 없고 전차를 파괴할 만한 무슨 무기도 없고 그런데 전차 30도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명령을 했지만은 대답을 했지만 어떻게 하는가? 하고는 차갑주는 채병덕 참모총장이 명령 내린 것을 대답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려면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명령 내려서 대답만 하고 이제 차갑중 소령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사단 사령부에서 호원동 구연대 본부는 5km 정도
3km, 5km 떨어지는 데로 이제 행군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거 오연대 장병들은 기본 실탄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본 실탄이 75발, 한 100발 정도 되는데 그때는 기본 실탄이 15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우당탕 싸우면 15발이 다 기본 실탄이 자기 방어용밖에 안 돼요. 15발은. 그런데 이 실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갑전 연대장이 이제 연대장 대리가 이렇게 이영근 장군한테 실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최병덕 참모총장이 실탄을 충분히 지급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가거라고. 그래서 부전히 걸어서 이제 이렇게 호원동 좀 위에 자율급망에 이제 가서 도착하니까 천병분대에서 제일 앞에 수색대라고 그러죠. 수색대가 보고 오기를 탱크 겁니다. 탱크 겁니다. 그래. 그래서 차갑지나 장병들의 탱크를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어떻게 싸우라고 공격을 알려준 일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싸우는가 하고는 이제 차갑진이 양쪽 산으로 다 이제 장병들을 매복을 시켰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전차가 내려오니까 뭐 이제 바주카 포니 뭐 이제 오집 진멸의 대전차 포니 뭐 소총이니 이런 것 가지고 이제 T-34 전차군이 가면 쏘아봤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뭐 국군이 갖고 있는 57mm 대전자포 그리고 뭐 바주카포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애지간한 포 갖고는 아무리 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한바탕 우다당 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실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장병들이 대대장 보고 수리탄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6탄으로 가서 전차를 막겠습니다. 그런데 수리탄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설마 참모총장이 거짓말 할 것은 아니겠지. 혼자 종업거리면서 탄약이 오기만은 이제 기다리는데 이렇게 뭐 한 번 싸우고 나니까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죠. 그러는데 전장으로 보내면서 세상에 실탄도 주지 않고 보내는 그러한 장군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갑전 소령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자일리 추석령 밑에 보면 자일리가 있는데 자일리에서 교도대 김풍 소령이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당탕 총을 쏘니까 이민군 전차도 파괴도 안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좀 후퇴를 했어요. 약간 시간이 있는데 실탄이 없으니까 차갑전은 도저히 실탄이 없는 도중에는 자기 부하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창동 퇴건 쪽으로 다 후퇴하라. 그래갖고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사단 5연대는 쌈이 없어갖고 실탄이 없어갖고 쌈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후퇴를 해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국군이 이제 2사단 16년대가 청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포천에서 임군을 막아라. 육군부 명령을 받고 문용채 연대장이 이제 장병들을 집합시키니까 세상에 어저께 오늘 전쟁 나는데 어저께 휴가 유치로 보내가지고 장병이 없는 거예요. 있는 내무반에 있는 장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개 대대를 이렇게 주의해서 26일 날 새벽 4시 창동역에 기차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창동역에서 금호동까지는 13km인데 걸어서 이제 사단사령부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이영근 사단장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영근 사단장이 지금 오연대가 싸우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협조해서 싸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사단장 명령을 받고 16년대 문용채 연대장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가는 도중에 깜빡한 것이 실탄이 없는 거여서 이영근 사단장 보고 사단장님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실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최병덕 참모총장이 실탄은 걱정 없이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사단장이 그러고 최병덕 참모총장이 실탄을 지급해 줬다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이제 16년대 문용채 연대장도 이제 이렇게 자일리 축성역 밑에 자일리로 갔어요.
자일리 밑에서 오전 8시경에 도착하여 개인으로 파고 이민군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축성역 밑에 자일리에서는 어제부터 포병학교 제2교대 제2포대 김풍소령의 포대원들이 105mm 곡사포 5문을 가지고 이민군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저께 송울에서 싸우다가 후퇴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3년대 장병들은 어디로 그냥 싹 흩어졌는데 김평희 소령 부대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자일리 밑에서 이민군 전차 오기를 기다려서 5문을 잘 이제 포진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김풍희가 굉장히 훌륭하시고 장세풍 대위도 이제 그 밑에서 했는데 김풍희 소령이나 장세풍 대령이 군인으로서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보니까 다 도망가는데 자기네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진지를 잘 구축해서 이민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6일 오전 8시경에 이민군 전차가 축성령에서 자일리로 올라오면 꾸불꾸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밑에 직선거리로 이제 전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풍희 소령이 105mm 곡사포 5문을 명령을 내렸어요. 쏘라고. 그러니까 전차가 쫙 내려오니까 곡사포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포를 올리지 않고 수직으로 해서 막 쏘아버리면은 직격탄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105mm 곡사포인데도 직격탄으로 공격을 해서 한 1000m 정도 떨어졌는데 전차가 맞으니까 전차가 그냥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차가 파괴되니까 이제 의정복근방에서는 처음으로 전차 한 대를 파괴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포대원들이 만세를 부르는데 그 뒤에 있는 전차가 이 만세 부르는 국군을 쏘아서 김풍희 소령, 장세풍 대위 그리고 이 포대원들이 전부 다 이제 포를 맞아가지고 전차포로 맞아가고 공중에 그냥 포살돼가지고 옷가지만 떨어지고 그냥 살점 뼈는 그냥 흔적이 없이 다 그냥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포대원들은 거의 전멸돼 버렸죠. 순식간에 이제 이 포대 A 포대원들이 순식간에 이제 공중에 장렬하게 전사를 했죠. 그랬는데 한바탕 싸우고 나니까 인민군 전차가 100대가 축성역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 대가 파괴됐는데 알고 보니 인민군도 아무것도 아니어 보니까 그러니까 문산에서는 전차를 12대를 그리고 저 강원도 인제근방에서는 10대를 그리고 춘천에서는 4대를 이렇게 전차를 파괴해서 인민군을 저 문산에서도 잘 방어하고 강릉에서도 잘 방어하고 춘천에서도 잘 방어하고 그랬는데 동두천에서도 잘 방어하는데 이 포천이 문제예요. 포천도 9연대, 3연대가 조금만 잘했으면 괜찮은데 9연대, 3연대가 너무 쌈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2연대는 2사단은 쌈을 잘하는데 실탄이 없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05mm 포, 1개포는 다 이제 한 포는 없어지고 4문이 남았는데 이 4문을 가지고 이제 쏠라고 보니까 또 실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년대 장병들도 이 표본들의 전투에서 이제 전차를 파괴해서 전차가 도망가는 것을 알아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실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실탄이 없어요. 그리고 이 포대원들도 실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10시 중에 전차가 이제 축성역에서 내려오자 실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래서 16년대 문용태 연대장도 창동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 포대원들도 창동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일리에서 뚫려 버리니까 호원동 그러니까 2사단 사령부에 순식간에 그냥 인민군 전차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26일 1시경에 이제 인민군 3사단 전차가 2사단 사령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2사단 사령부에 이영근 사단장이 얼마나 급했던지 찝차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찝차도 못하고 막 맨발로 막 이제 창동으로 도망가 버리고 곡사포 4문으로 김계원 대령이 싸움을 하는데 전차고 곡사포고 싸움을 하면은 곡사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면은 전차는 막 움직이면서 싸움을 하고 곡사포는 고정돼 갖고 싸움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문을 싹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끌고 그래도 김계원 대령이
곡사포 사문을 창동으로 끌고 갔는데 창동에서 싸울래도 실탄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이제 고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사단은 쌈도 못 오고 이제 창동으로 싹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26일 1시에 이민군 3사단이 의정부를 딱 도착을 하니까 100대 중에서 열 몇 대를 저 동도천에서 싸우고 있는 덕정에 7사단 사령부가 있는데 7사단 사령부에 전차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동도천에서 싸우고 있는 1사단하고 18사단을 1년대하고 18년대를 뒤에서 싹 전차로 포위해버리니까 완전히 동도천에서 싸우고 있는 1년대하고 18년대가 포위가 되니까 자꾸 적성으로 해서 문산으로 해서 법원리로 해서 한강으로 도망가고 일부는 이제 산으로 해서 바듯이 넘어왔는데 거의 다 전멸돼 버렸죠. 그래서 26일 하루에 수도사단, 2사단, 7사단, 3개 사단이 하루에 다 전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의정부 전투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의정부 전투는 이렇게 2사단이 실탄이 없어서 의정부 호원동이 점령되고 그리고 이제 인민군 3사단이 의정부를 점령하니까 동도천에서 싸움을 잘하고 있는 1년대 18년대가 포위돼 갖고 그냥 완전히 의정부를 임명군이 점령하니까 26일 하루 만에 이제 의정부 7사단, 수도사단, 그 다음에 2사단, 3개 사단이 완전히 점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서울까지는 20km인데 방을 병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국군의 큰 문제였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동전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